어제 울릉도 정기여객선에서 불과 100여 미터 옆에 포탄 4발이 떨어져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객선 선장도 해양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시험 사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피해로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해온 포항시 장기면 수성 사격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음 측정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울릉도를 출발해 포항으로 가던 대형 여객선 주변에 시험 사격 포탄 4발이 떨어진 사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 당시 여객선 선장은 물론 해양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수청까지도 시험 사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을 했던 현대중공업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사청은 시험 사격 일정을 절차에 따라 공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울릉도에서 서남쪽으로 30km 떨어진 해상. 마침 이곳에선 해군에 인도될 호위함이 시험 운항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울릉도를 출발해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우리누리호와 선라이즈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선라이즈호는 방향을 틀었지만 승객 156명을 태운 우리누리호는 그대로 사격구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호위함에선 우리누리호 주변으로 포탄 4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 해상에는 어선 한 척도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누리호 선장은 사격 중지 교신을 시도했지만 7분이 지나서야 호위함으로부터 한미 쪽으로 돌아가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함정과의 우리 배와 거리는 약 4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불과 10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양수산청 모두 사격 훈련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격 훈련이 있을 경우 해경과 해양수산청 등에 공문을 보내 통보했던 절차가 이번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 구간에 있잖아요. 좌표를 한 7개 찍은 경우도 있고 이제껏 문서로 왔고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서 오고 사격 구간 딱딱딱 좌표 왜 있잖아요. 몇 번지 찍듯이 이렇게 찍고. 반면 호위함 시운전을 진행한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은 말이 다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항행 경보 사이트에도 등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또 사격 지역에 접근한 우리누리호가 항로를 바꾸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객선이 빠르게 사격 해역에 접근해 여객선의 변침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여객선이 변침을 하지 않아 훈련 함정이 변침한 후 나머지 훈련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객선이 접근한 상황인데도 시험 사격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선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군 함정의 훈련을 통제하는 운항 체제에 대해선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만 31건으로 주택 피해가 5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피해 3,800여 건, 인명 피해 880여 건, 중소기업 220여 건 순입니다. 구제 신청은 오는 8월 말까지이며 현재 1, 2차 지원금은 지급이 끝났고 3차 지원금은 이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포항 수성 사격장에 대해 내일부터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포항시 장기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사격 훈련을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는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참다 못한 주민 2,8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소음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좀 그렇고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해병대 전차포, 박격포, 지뢰훈련 등에 대해 약 한 달간 소음 측정이 이뤄집니다. 측정 지점은 사격장에서 1.5km 떨어진 주택과 수성리 마을회관 등 모두 6곳입니다. 측정기는 지점마다 3대씩 설치하는데
전문 업체와 포항시, 해병대가 각각 측정한 값을 비교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주민 협의 없이 훈련 장소를 옮겨온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드리게스에서 하던 것이 이것이 왔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유기는 이번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국방부 양측 사이에 조정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사격 훈련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중재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겪어온 실제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대에 육박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해 2.3%를 기록했던 4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교통부문과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특히 작황 부진 등으로 신선 채소는 1년 사이 12.4%가 올랐고 과일은 26.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구시가 독일 무역업체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화이자 백신은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본사에 물었더니 국내 판권은 화이자만 갖고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정부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6천만 회, 3천만 명분 구매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화이자 본사에 문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답변은 화이자 백신의 한국 판권은 화이자만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 대구시가 제안받은 제품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에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 도입분과 별도로 화이자 백신 도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의 백신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화이자 공급을 제한한 곳은 화이자 백신 공급 권한이 없는 독일의 민간 무역회사였습니다. 민간 회사가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백신이 정품인지 정품이라고 해도 품질이 유지되도록 냉동 보관을 했는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대구시의 단독 백신 도입 추진이 끝내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체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우현동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완공된 주택 건설 사업은 지자체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입주 등의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통학로 개설 등이 지연되면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참 요란했는데 더위마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4도를 기록했고 포항에서는 27.5도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강해진 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지치실 텐데요. 이제는 더위 대신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북 남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울진과 영덕에서는 많게는 40mm가 예상되고요.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과 포항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8도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맑고 쾌청한 하늘 예상됩니다. 내주셨습니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경북지부는 오늘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와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영덕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재단의 비리 문제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재단 측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까지 받았지만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영덕군이 오히려 재단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복지재단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 공공복지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덕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합니다. 또 영유아 장남감 도서관 관련 개정 조례안과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합니다. 한편 김수광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승용차는 11만 2천여 대로 인구수 대비 45%에 육박해 공동주택과 도심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을 화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면접은 병무청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이뤄집니다.